요즘 수입료 얼마 받으세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사무실은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다들 조금씩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 법률 시장은 이 순간에도 개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민사, 형사 사건이면 최소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업계 암묵적 합의 같은 거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100만 원 안팎의 수임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한변협이 2026년에 공식적으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 포화, 사건 수임, 질서 붕괴, 수임료 경쟁 과열, 이걸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겁니다. 변호사들끼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세무시장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최소 수임료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임료 최소 기준이 있을 때는 적어도 사건 하나를 맡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사건을 더 많이 해도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업계 관리나 가격 합의를 깨뜨리는 쪽이 파일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디서 찾죠? 대부분 소개를 받거나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업무, 민형사, 가사 등의 소무 사건들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버렸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차피 비슷한 서비스인데 더 싸고 후기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법률 서비스라면 기왕이면 수임료를 더 낮게 받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PB 상품이 브랜드 제품을 밀어내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그 싸게 받는 기준이 과거의 최소 수임료 상식선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매년 몇백 명, 몇천 명씩 전문 자격사가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내수 수요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공급 쪽 이야기라면 이번엔 수요 쪽을 한번 봐봐야 합니다. 좀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한 변호사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왼종일 시끄럽던 전화기가 조용하다. 고장은 아니다. 이유는 잘 안다. 그놈의 AI. 이분이 AI 욕을 하면서도 본인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도 2025년 재무제표 초안을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재미나이에 딸깍하고 끝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도 다른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소비자는 더 하겠죠. 이분이 변호사 상담과 구글 AI 검색을 비교해 봤는데 한번 말을 해보면요. 변호사 상담? 대면이 부담스럽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가 바로 답을 못 해주기도 하고 답변도 두루뭉술하고 시간은 30분 제한인데 이동시간까지 하면 2시간, 비용은 최소 11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AI 검색의 경우 딸깍 클릭하면 끝. 365일 24시간 동안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즉시 답변을 해주고요.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고요. 소요 시간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이걸 비교하면 고객 입장에서 굳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 이유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분이 말씀대로 최근에 사무실 콜이 반에 반토막 났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시작입니다. AI 검색은 앞으로 더 정확해지고 더 자세해지고 더 많은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1, 2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 서비스를 찾는 사람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먼저 검색 후 변호사를 선택한다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검색하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검색 자체가 답을 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검색에서 안 보이고 리뷰가 없고 콘텐츠가 없으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AI가 해결해 주니까 아예 전문가를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AI가 양산형 콘텐츠를 깔아주는 시대가 되면 블로그 글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실제 변호사의 경험, 실제 사례, 영상, 스토리, 이런 AI 티가 안 나는 신뢰 장사안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법률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첫째, 최소 수임료 시세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 덤핑, 대량 수임 구조가 파일을 가져가고 있다. 셋째, AI가 소비자의 전문가 의존도 자체를 낮추고 있다. 넷째, 그래도 전문가를 찾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간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하기 좋은 시장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문성?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AI가 기본적인 답변을 다 해주는 시대에 나는 전문가입니다 만으로 소비자가 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진짜 차별점은 고객을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케팅 영업 능력에서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색에서 내가 보이게 만드는 검색엔진 최적화, 검색 광고, 내 전문성을 증명하는 콘텐츠, 상담 전환을 만드는 랜딩 페이지와 퍼널 설계, 리뷰와 브랜드를 잘 관리하는 능력, 파트너십 같은 관계 기반 영업 네트워크. AI가 기본 상담을 대체하고 있다면 반대로 AI가 대체하지 못한 영역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사건, 감정적 신뢰가 필요한 사건, 그리고 그런 사건의 고객은 검색과 콘텐츠를 통해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연락을 하게 되죠. 결국 앞으로 상위 10%, 20%로 올라가는 법률 전문직은 전문성 플러스 미디어 감각 플러스 세일즈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인 사람, 그게 살아남는 조건이에요. 이건 비단 변호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등 모든 법률 전문직 분들이 같은 구조 안에서 고객을 데려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 전문직의 마케팅을요. 나는 전문가니까 마케팅을 몰라도 된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계속 AI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전문가로서 마케팅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법률 전문직 분들 대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강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았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